낙랑현도군은 한무제가 갈석산을 지나서 설치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요수가 낙랑현도가 이 요수가 낙랑현도당에 있다고 그랬는데 회남자는 서한시대 사람이야. 유방의 손자니까. 한무제하고 시대가 같습니다. 고조선을 정벌하러 왔던 그 사람하고. 근데 그 동한시대의 고유가 주석을 내면서 그러니까 회남자를 쓴 그 시기하고 그 주석을 낸 고유, 동한시대 고유하고 시기가 얼마 차이 아니니까 엉터리 주석을 낼 수가 없잖아. 거의 동시대 사람이니까. 고유가 주석을 내면서 요수는 갈석산에서 발원한다 그랬다 이 말이지. 요수출 갈석산이라고 회남자에 보면 주석이 실려 있습니다. 요수는 갈석산에서 발원한다 이 말이야. 연영성에 갈석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영성에는 역사상에 갈석산이 없어요. 갈석산은 하북성에만 있습니다. 응? 그러면 갈석산을 지나서 낙랑현도군을 설치했다는 전한서의 말이나 요수가 현도 낙랑의 땅에 있다는 말이나 이게 다 맞아지잖아. 하나도 안 맞는, 악유가 안 맞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 이전에 중국 한족들이 쓴 모든 기록은 고조선이 한사군이 하북성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언제 누가 고조선과 한사군을 대동강 유역으로 가져다 놓았느냐? 이병도 이전에 명나라 때 그 명나라 마렵에 그 못된 한족들이 명나라 때 이놈들이 조선을 너무 얕잡아 봐가지고 그때부터 이놈들이 이 황제가 있는 저 북경을 저것들이 저 못난 놈들이 맨 먼저 가서 첫 삽을 떴으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저 북경에 있던 단군이 발해의 모퉁이에 세웠던 그 조선을 지워버리고 그 조선을 대동강 유역에 이성계가 세운 조선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명나라 이전의 기록은 그런 기록이 없는데 명나라 조선이 한반도에 생긴 그 이후의 기록에부터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우리 동이족 같으면 저라도 그래요. 그런 논리를 주장하려면 그래도 뭐 이론을 좀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이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독사방여기호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이요. 그 당시에 중국의 고연무, 고조우 하면은 우리나라의 정다산이나 뭐 이런 학자들이 가가지고 뭐 하느님처럼 떠받드는 이런 학자들이요. 중국의 별과 같은 학자들이요. 태양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독사방여기호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조선성 제부북 40리 한 낙랑군 속현이야. 제금 조선경내라. 조선의 성이 영평부 북쪽 40리에 있다. 지금 발해의 모퉁이 조선이 있었다고 한 조선성이 있었다, 조선하가 있었다. 이 지역이 청나라 때에는 영평부에 속했었단 말이야. 지금 현재 중국 지도에는 하북성 진왕도시, 노령현. 이게 중국 청나라 때에는 영평부 소속이야. 그래서 조선성이 영평부 북쪽 40리에 있는데 이게 한나라 때 낙랑군에 소속된 현이라 이 말이야. 에? 한무제가 설치한 그 낙랑군이 있는데
그 낙랑군이 현이 25개가 있거든. 현이, 소속 현이. 가령 군이 있으면 우리는 현 제도가 없이 면이 있잖아. 한 군에 면이 수십 개가 있잖아. 낙랑군의 제일 핵심 현이 조선현입니다. 조선현이 소속된 곳이다 이거야, 이 조선성이. 그렇잖아요? 그 조선성이 하북성 그 노룡현 거기에 있다는 게 태평환우기에도 있었으니까 그게 낙랑군 조선현자리라는 말 아니야 이게.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금 조선경내라, 지금 조선 국경 안에 있다? 요 말하고 요 말하고 지금 연결이 됩니까? 아니, 이 지금 하북성 영평부에 있는 조선성이 다리가 달렸습니까? 박쥐가 달렸습니까? 지가 걸어가 가지고 저 지금 압록강 유역으로 오는 거야? 지금 조선 국경 안에 있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하려면 뭐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다는 일체 그 말이 없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대청일통지라고 하는 또 그 유명한 역사책에 실리고 이름으로 인해서 이게 정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라 이후에 국력,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역사도 바로 세워야 되지만 힘을 키워야 돼. 그러면 조선조의 학자들은 조선조가 500년 동안 600년 동안 있으면서 중국 학자들이 그렇게 왜곡하는데 뭐 했느냐? 왜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 한 사람이 없었느냐?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조선의 왕을 중국의 황제들이 지금도 시진핑이 국력이 좀 강화되니까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잖아요. 에? 명나라 때, 청나라 때 황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보느라고 못했다 이 말이야. 또 하나는 그래도 나라에서 공식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정신이 살아있는 학자가 있으면, 제야의 학자가 있으면 말이야, 예? 그런 저서를 해가지고 그 집을 팔아서라도 그걸 퍼뜨려야지. 예? 근데 조선조에서는 우리 단군보다도 공자를 더 받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동이족보다도 중화를 더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역사의식, 잘못된 역사관, 그것 때문에 조선조 500년 동안 바로잡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조선조 500년 동안 진정한 학자가 없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고조선만 그렇게 위대했고 그 뒤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전부 압록강 유역으로 쪼그라들어 가지고 중국의 눈치나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느냐? 중국의 눈치를 본 거는 조선조 때입니다. 고려 때까지도 그러질 않았어. 그런데 모든 기록을 정리한 것이 조선조에서 정리한 거야. 고려사도 고려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조선조에서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 기록이 제대로 된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거야. 가령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태종이나 수양제가 군대를 이끌고 대동강 유역의 평양성을 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동성, 백암성이 전부 압록강 그 부근에 있었고 말이야. 근데 이런 것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 그걸 여기서 인용하자면 한이 없어. 그럼 가장 결정적인 자료는 뭐냐? 수양제, 당태종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아니야. 그 사람들이 직접 쓴 글. 이걸 가지고 말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강단사학이나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이놈들이 껐듯하면 사료를 문제 삼아요. 1차 사료가 아니다 어쩌고 말이야. 이거는 지금 수양제, 당태종이 전쟁에 가서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쓴 글만 내가 여기 인용을 한 거야. 수양제는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3번을 왔는데 결국은 고구려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수양제가 먼저 망해버렸습니다. 수나라가 먼저 망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태종이 원수 같겠다고 그래서 다시 왔던 거야. 근데 수양제가 두 번 전쟁에 와서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번에는 가서 정말 고구려를 없애겠다 해서 가면서 그 전에 고구려의 살수대첩에 의해서 대패를 했잖아. 35만 명 정예부대를 앞세워서 갔는데 2,700명이 겨우 살해갔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살수가 지금 청천강이라고 다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 근데 그 전쟁에 왔던 수양제가 내린 그 조서에는 수장 요해 전망조를 내렸어. 요해, 발해의 다른 이름을 요해라 그래. 발해가 중원에서 멀리 있잖아. 발해에서 전쟁하다 죽은 장병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주라. 이제 3번째 나가니까 1차, 2차 때 죽은 사람들의 그 시신을 먼저 거두어서 장사 지내주라고 3차 출병하기 전에 조서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 청천강에서 전쟁하다 죽었으면 청천강에 빠져 죽은 중국 군인들 장사 지내주라고 그러지 왜 발해에서 빠져 죽은 중국 군인들 장사 지내주라고 그러느냐 이거야. 그러면 왜 발해가 나오느냐? 살수가 지금 북경에서 하북성 쪽에서 발해로 흘러가는 강들은 전부 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가령 조선하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 강물이 도달하는 곳은 발해야. 그렇지? 그럼 그 강에서 을지문덕이 위에 강물을 막아가지고 그놈들이 절반쯤 지나가니까 그 강물을 터버려서 그것들이 전부 그냥 빠져 죽어가지고 흘러내려갔잖아. 어디로 갔어? 발해로 갔잖아. 그러니까 발해에서 전부 죽은 그 무주 고온들을 장례해 주라고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청천강에서 전쟁하다가 죽은 그게 살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건 정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아니 나라를 대변해서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있습니까? 그리고 수장요해 전망조 가운데는 이런 내용도 나와요. 사망자 중 이 사망한 사람들이 많은데 불급, 매장 미처 다 매장할 수가 없었지. 전쟁에 도망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각 도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군대를 지금 이제 전쟁하러 갔으니까 도별로 그 시신들을 전부 장례를 지내주는데 요서에다가 제단을 차리라 그랬거든. 요서. 아까 얘기했죠. 지금 연영성에 있는 요하 서쪽이 아니라고. 에? 한나라 때에는 그게 요수가 아니었다고. 두란 사람이 당나라 때 쓴 통전에 보면 하북성 진왕도시 북경 그쪽에 요서군이 있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아까 영평부 그쪽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무주 고원들을 제사 지내주는 도량 한 곳을 설치해라 그런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동강유역에서 죽었다면 그 사람들이 빠져 죽은 거기 가서 유령제를 지내야지. 에? 아니 요서군에다가 저 하북성 쪽에다가 어떻게 유령제를 지내라고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고구려는 압록강 부근에 있었고 이 한나라 당나라가 압록강 동쪽은 다 중국 땅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고구려 땅이 저 중국 대륙 중원까지 차지했고 수나라는 서쪽 그 지역의 하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륙의 주인이 수나라고 고구려는 한쪽 변방의 소국이 아니라 두 대국이 있었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중국 대륙의 주인이 수나라 당나라 혼자 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우리도 대륙의 주인이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당태종이 수양제에 그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가가지고 살수에서 막 몰살을 당하고 근데 그 중국 자제들이 고구려에 가서 억울하게 죽은 원수를 갚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전쟁을 하러 나옵니다. 그래도 당태종은 첫 번 나왔을 때 요동성을 함락시켰어요. 그때 당태종이 그러니까 수양제는 3번이나 왔지만 고구려 성 하나를 못 뺏은 거예요. 당태종은 처음 왔을 때 고구려를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요동성 하나 뺏고 돌아간 거예요. 요동성 하나 빼앗았다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정관정효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요. 거기에 보면 당태종의 신하 방열령이가 당태종이 중국을 1차 정벌 하러 나갔다 실패하고 또 2차 정벌 하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만류했어요. 가봐야 승산도 없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땅덩어리 가지고 이게 왕노릇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만류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친총육군, 친이 육군을 통솔해 가지고 문제의 요갈이라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고구려의 죄를 물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 미경 순일 즉발 요동이라 열흘이 경과하지 않아서 즉시 요동성을 함락시켰다. 여러분, 고구려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처럼 백두산 압록강 부근에 있었다면 백두산 압록강에 가서 고구려의 죄를 물었다고 그래야 되는데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물었다 그랬다 이 말이야. 갈석산은 하북성에밖에 없다고 그랬죠. 요수는 갈석산에서 발원한 물이 요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태종이 함락시켰다는 그 요동성도 갈석산 부근에 있었던 것이지 지금의 압록강 서쪽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거는 지금 무슨 그 뒤에 어느 시인이 당태종 고구려의 전쟁을 상기하면서 쓴 시가 아니고 당태종이 직접 쓴 시입니다. 요동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어느 날 밤 달이 뜨니까 달을 바라보면서 썼어요. 그 당태종이 직접 쓴 시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현도 월초명 달이 휘영청 밝구나 증휘 조요가리라. 증자는 이게 제방변이 아니고 삼수변에 써야 돼요. 맑을 증자. 근데 이 한자에 우리 지금 컴퓨터 한자에 제 컴퓨터에는 이 맑을 증자가 삼수변이 있는 증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손수변에 한 걸 썼습니다만 삼수변에 써야 맑을 증이 됩니다. 맑은 달빛은 요수와 갈석산을 비춘다. 주필, 임금이 탄 수레를 필이라 그래. 황제가 탄 수레를 멈추고 환도성을 굽어보고 요관 여분멸이라 우두커니 서서 저 요망한 기운이 없어지기를 기다린다. 이걸 보면 당태종이 함락시켰던 요동성도 갈석산 부근에 있었던 것이고 또 환도성이 고구려의 수도가 된 적이 있잖아요. 관구검이 이제 환도성을 함락시키니까 평양으로 옮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도성, 요동성은 고구려의 수도가 된 일이 없지만 환도성, 평양성은 고구려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때 요동성은 함락을 시켰지만 황도성은 아직 함락을 못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환도성을 굽어보면서 저 고구려 요망한 기운을 멸망하기를 바라보고 있다. 지금 우리는 저 길림성 집안에 가면 환도산성이 있잖아. 고구려 무덤이 쭉 있고. 그럼 길림성에 있는 거 아닙니까? 환도성 그러면 우리는 고구려의 환도성 그러면 길림성에 있는 집안의 환도성만 아는데 당태종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쓴 시에는 갈석산에 그 비치는 달빛 거기에 서서 환도성을 바라본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동성만 갈석산 부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환도성도 역시 하북성 갈석산 부근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양제나 당태종 이런 사람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남긴 자료들을 본다면 고조선뿐만 아니라 고구려 역시 저 당나라 수나라는 대국이고 고구려 백제는 소국이고 이런 게 아니고 다 같은 대륙의 왕자였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 대륙 고구려, 대륙 조선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압록강 남쪽에 그런 초라한 역사만 기록해가지고 그걸 역사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이고 지방정권이라는 동북공정의 논리는 사실 이 정신 나간 정신병자들의 하는 얘기지 머리가 정상이어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본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거나 보지 못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야. 제가 볼 때에는 이거를 모를 가능성도 많다 이거야.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이 유명한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홍위병 시대를 거친 사람들이 지금 중국 학계를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국 학계의 중진입니다. 근데 홍위병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쨌든 오택동은 그거를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용어를 가지고 치장을 했습니다만 사실 문화 대파괴 아니야. 우리가 처음에 중국 90년대에 갔을 때만 해도 서점에 가면 말이죠. 뭐 중국의 그 호황찬란한 제자백가의 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경전 코너에 막스 레닌 저작들, 모택동 저작만 쫙 해놓고. 예? 그리고 중국 학자들 대가란 사람 만나서 들어보면 머리가 텅텅 비어있어. 시경, 서정, 주역을 읽질 않았어. 논어맹자를 나만큼도 몰라. 예. 그리고 고문을 갖다 놓고 하면 이 사람들이 못 읽어. 왜? 옛날에 한족들은 전부 고문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말과 글자가 같았어. 근데 걔들도 백화문으로 바뀌면서 글하고 말이 달라진 거야. 고문하고 백화문하고 완전히 글이 다릅니다. 백화문을 아무리 볼 수 있어도 저 시경이나 서경 내다 놓고 이거 읽으라고 그러면 못 읽습니다. 또 오택동이가 번체자를 전부 간체자로 바꿨잖아. 에? 그러니까 중국인이 한자를 못 읽어요. 전부 글자를 소학교 때부터 간체자만 써놓으니까 넓을 광자를 이 꼭대기 요것만 가지고 광이라 그러는데 넓을 광자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중국 애들더러 대학생더러 넓을 광자를 원래의 글자대로 써보라고 하십시오. 못 써요. 그런 걸로 전부 100년 전의 책은 전부 문헌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식하기 짝이 없는 공산주의 학자들, 이것들이 역사도 못 읽고 고문도 못 읽는 것들이 말이야. 에? 동북공정 하자고 중국 공산당에다 건의를 한 거야. 에? 그런 건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이런 국가라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이름 보십시오. 동북공정이 뭡니까 그게? 에? 우리는 공정 그러면 아파트 공사장에서 할 때나 쓰는 말 아니야. 에? 호텔 질 때 공기를 딱 정해놓고 설계 도면에 따라서 그냥 쭉 그 시간 맞춰서 짓는 게 공정 아니야. 연구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게 연구 아니야. 공정하고 연구는 다른데 얘들은 그걸 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사, 백제사, 고조선사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1의 중국이고 쟤들이 제2의 중국이란 말이야. 그걸 놓아두고는 중국이 빛이 안 나.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전부 중국 역사라고 그래.
그 방침을 딱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거기에 이론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노가다식의 관념을 가진 공산당. 간체자는 알지만 번체자를 모르고, 백화문은 읽을 수 있지만 고문을 읽을 수 없는 이런 무식하기 짝이 없는 역사학자들이 합작해서 만든 게 동북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저 사람들이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보면 자신들이 볼 때도 참 웃을 겁니다. 응? 근데 문제는 중국 사람만 무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무식하다 이 말이야. 우리 한글 세대 이게 정말 문제 아닙니까? 에? 지 대학생이 지 할아버지, 아버지 지 이름도 한자로 못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으로 해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북공정이 공산주의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뭐 어쨌든 그대로 존속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중국이란 땅이 말이야. 몽고족이 가서 주인 노릇도 하고 여진족도 하고 예? 선비족도 하고 우리 고조선족도 하고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이고 정권이 길어봐야 300년이라 이 말이야. 예? 그러면 역사가 바뀌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가 될 거 아닙니까? 만일에 동북공정이 영원히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려면 지금 있는 중국의 25사, 아까 뭐 저 수양제 당태종의 이런 글을 다 불태워버려야지. 그렇잖아. 예? 중국의 25사 다 불태워버려야지. 시경, 서경, 주역 다 불태워버려야지. 제2의 진시황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급진번서에 진시황이 서적을 불사를 때 주역이 이 점서로 독전이라 진시황이 다른 책은 다 불지르는데 주역은 점치는 책이라고 해가지고 불 안 지르고 댕겨놨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 지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고조선 고구려의 호적 등 그 대장을 잘 찾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시진핑이가 혹시 압니까? 다 책을 딱 불 지르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불 지르기 전에 그런 자료를 우리가 준비해 놔야 돼. 그런데 왜 동북공정으로 인해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사실 저 같은 사람을 예로 들면 말이죠. 저는 뼛속부터 친중주의자였습니다. 응? 친중. 왜냐하면 저는 한글보다 한자를 먼저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5살 때 하늘천 따지를 가르쳐 줬어요. 한글은 몰랐습니다, 그때. 근데 나중에 천자문을 배우고 나서 한글의 원리를 한 30분 일러주는데 한글은 그냥 한문을 배우면 깨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고려사나 왕조실록보다도 중국의 사략을 먼저 읽었고 우리나라의 무슨 천부경이나 이런 경보다도 사서삼경을 먼저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머리에
사람만 한국 사람이지 정신은 중국 사람이지. 예? 근데 저 사람들이 이제 문제는 한문을 저 사람들 못지않게 더 잘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사략도 배우고 중국의 25사도 배우고, 예? 수양제 저런 글도 보고 당태종의 시도 보고 다 보았다 이거야. 그런데 뭐 동북공정 어쩌고 하면서 고구려사가 중국 고구려사고 백제사가 중국 백제사고 고조선사가 중국 고조선사다. 이거는 너무 잘못된 논리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긴 시간에서 본다면 성공하기 어려운데 괜히 친중주의자를 전부 반중주의자로 만들어 놓는다 이거야. 그런데 사실 동북공정은 5년 하고 끝났습니다. 지금은 동북공정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동북공정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동북공정 이론에 따라서 중국의 역사 교과서를 바꾸는 교과서 공정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고구려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고구려사 앞에 중국 고구려사 이렇게 전부 붙입니다. 그래서 저서를 낼 때도 그렇게 해요. 중국 고조선사, 예? 중국 부여사.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한국 사람은 반중주의로 만들고 중국 사람은 전부 우리 한국 사람하고 서로 대립하면서 반한 세력으로 만들면 중국이나 한국이 서로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이거야. 저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없애지 않는 한 한국 국민의 감정이나 또 지도자의 감정이 속 마음으로 그렇게 친중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북공정을 지금 우리가 안 한다 그럴 게 아니라 백지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완전히.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그 흉노가 그 유방이 흉노를 공격하러 갔다가 흉노족에게 당하고 와서 그 신하들이 가서 흉노를 공격하자고 건의한 사람들을 대표자 10명을 뽑아가지고 처형을 시켰거든. 니들이 왜 나한테 잘못된 정책을 건의해서 이렇게 황제를 망신을 하게 했느냐? 동북공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이 동북공정을 하라고 중국 공산당이 한 게 아닙니다. 그 못된 거 학자들이 몇 명이 그거 처음에 건의를 했거든요. 예? 손진기를 비롯해서. 손진기라는 사람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동북공정을 하자고 건의한 이런 사람들을 처형을 하고 그러면 이게 동북공정을 백지화했다는 그걸 하나의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진기 같은 사람은 지금 이미 죽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부관 참시를 해서라도 그 동북공정을 백지화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시진핑이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는 이런 망언을 할 게 아니라 저는 시진핑 시대에는 모택동 시대, 등소평 시대, 호금도 시대하고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사실 모택동은 비림 비공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정신 세계를 지배해온 무슨 불교니 유교니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싹 버리고 공자를 내쫓아 버리고 공자의 자리에 막스를 갖다 앉혀놓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국에 문화혁명을 해서 문화대혁명이라고 했는데 문화대파괴를 해가지고 저는 문화혁명이라는 게 정말 예의 염치를 다 없애버린 게 문화혁명입니다. 중국을 예의 염치의 나라에서 무예의 모렴치의 나라로 만든 게 문화혁명이에요. 저는 시진핑이 그런 것을 계승해서는 안 되고 문화 파괴가 아니라 그 중국의 훌륭한 그 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문화 대혁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등소평이라는 사람은 모택동 시대에 공산주의 한다고 하면서 모두가 굶어 죽게 돼 있었잖아. 모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가난하게 돼 버렸잖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를 해가지고 나라가 잘 살면 그게 여러 사람이 같이 잘 나눠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눠 먹을 것도 없는데 공산주의를 하니까 모두 가난한 평등한 빈곤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등소평이 들고 나온 게 흥묘백묘론입니다. 검은 고양이가 됐든 흰 고양이가 됐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여기다가 고양이 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고양이를 본받아 가지고 쥐만 잘 잡으면 됩니까? 그래도 나물밥 먹고 물 마시고 팔을 구부려 펴고 자더라도 의롭지 않은 부와 귀는 나는 뜬구름처럼 생각한다. 그래도 옳고 그런 것을 따지면서 살아야지. 그런 관념 없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면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 경제 동물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동물? 저는 그런 정신을 지금 시진핑이 계속 가지고 가서는 중국이 세계 1등국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써먹었으면 됐어요. 시진핑의 중국은 달라져야 합니다. 모택동의 문화 대파괴 그런 정신에서 달라져야 하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그런 정신에서 달라져야 하고 중국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힘이 생기니까 강택민 호금도가 시작한 게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이라는 게 결국은 남의 역사를 빼앗아서 자기 역사로 만들자는 건데 이 아마 우리 5,000년 역사상 가장 큰 도둑이 역사 도둑일 거야. 이제 점도둑은 담 넘어가서 남의 물건 훔치는 거고 큰 도둑은 나라를 훔치는 거야. 정말 큰 도둑은 남의 역사를 훔치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남의 거 도둑질 하려고 하다 성공한 사람이 없다 이거야. 개인도 남의 거 도둑질 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 없어요. 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력으로 남의 땅을 빼앗아가지고 그 영원히 잘 사는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중국은 남의 역사를 도둑질하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존공생할 수 있는가. 당태종이 두 번째 와가지고 또 실패하고 돌아가서 두고두고 후회를 했습니다. 고조선을 정벌하러 나왔던 한무제는 말년에 저 서쪽에 정벌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윤대 조서라고 하는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자기가 그 전쟁을 젊어서 많이 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고 그래서 망진의 자취, 멸망한 진나라의 자취를 나도 이미 거기서 만들어 놨다 이거야. 국고는 당진이 되고 거기에 나가서 죽은 생명이 얼마나 이거야. 나 그 이상 전쟁 안 할 테니까 내 후손들은 나를 답습하지 말라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수양제나 당태종이나 한무제나 이런 사람들이 이 남의 나라를 정벌해 가지고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하고 후회하고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공존 공생하는 그런 새 역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오늘 드린 말씀을 일일이 주석을 달지 않은 것은 지금 제가 새 책을 썼는데 한사군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고조선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가령 제가 지금 조선하가 북경에 있었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그 무경총효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무경총효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책인지 무경총효의 어느 부분에 실제 나오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고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호적대장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게 잃어버린 상고사 되찾은 고조선이란 이름으로 나온 책이에요. 거기에 이제 직접 그 무경총효란 책을 갖다 놓고 그 원전을 거기에 실어 놓고 번역을 하고 주석을 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하려면 역사 의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 그냥 오늘 여기서 듣고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오늘 들은 강의가 이제 더 피부에 와 닿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어느 그 일본 규수대학에 가 있는 한국 학생한테 이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나이가 29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려서부터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많이 하느라고 뭐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다녔답니다. 그런데 현대는 국제정치학을 한다 이거야. 그런데 항상 이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이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한 1년 전에 우연히 제 책을 읽고 제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아 이게 그게 아니라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그 사람들 만나서 자기가 오히려 설복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갑골학을 재해석을 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가령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 역사
이 책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갖다가 서가에 꽂아만 놓아도 내가 읽지 않아도 어느 땐가 내 아들이나 손자가 저걸 한번 펴서 보면 아, 고조선이 저 북경유에 있었어. 고구려의 수도가 저 여기 하북성에 있었어. 이거를 알므로 인해서 인생관이 달라진답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